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투자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어제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1년 9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계속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김광만 전문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까지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 혹은 지금 매도를 하고 싶으신 종목들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보니까 양시장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나스닥 시장에 대한 지수를 좀 잠깐 좀 보면 지금 21선 자리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는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지만 다시 이 안으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이 좀 일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지수를 좀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도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수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가 2220포인트 언저리였었죠. 근데 그 자리대를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선물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6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었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 오늘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 아마 288.8포인트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288포인트대에서 288.8, 그 정도? 이 자리대가 21선 자리대인데 만약에 시가를
갭으로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서서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800포인트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분들이 움직여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5일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약 한 794포인트 정도?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흐름들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전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종목별로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어떤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기업이에요. 진단 키트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젠에 이어서 뭐 랩지오믹스라든가 수젠텍 뭐 이런 기업들도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는 반대로 이제 치료제나 백신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약물에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을 하니까 따라서 덩달아서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약바이오 쪽의 업종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다시 또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할 때는 변동이 좀 크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다소 중형 섹터보다는 중소 섹터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대작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죠 반등이 나와줬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고점권역에서 만약에 80만 원대 위에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대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수적이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자면 일양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한번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라면 차라리 좀 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대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대응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좀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으면서 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 섹터 종목군들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휴온스 글로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 이 치료제라든가 백신 뭐 이런 부분들하고 거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못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아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도 한번 순환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내년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5G 뭐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5G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재료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5G 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을 좀 잘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올랐다가 이제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전후 정도까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 이제 선별적으로 하나씩 튀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다 안 좋을 거예요. 이유는 다 아실 거고 안 좋을 거지만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3분기 때 돌아설 수 있는 대장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원익 IPS라든가 테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은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테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에 좀 왔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오늘 또 어제 소식이 나왔던 게 SNS 쪽에 있어서의 이 일부 사업 쪽을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 국내 쪽에서 제일 아마 이 포트폴리오가 제일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일 거예요. 국내 쪽에서는 뭐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경쟁사로 보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뭐 그 정도를 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종합 장비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권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하고 철강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날 같은 경우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급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트의 흐름들도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 G80의 판매 대수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프리미엄 자동차 쪽에 있어서 판매 대수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종목분들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그런 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철강사 쪽을 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움직이면서 같이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현대기아차가 갖다 쓰면 현대제철 거를 갖다 쓰죠. 근데 회복이 된다라면 현대제철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현대제철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그럼 추후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좀 더 적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로 좀 나눠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하락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내릴 때 특히나 좀 담아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 있습니까?
우선 수급 개선주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싶어요.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혹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넥신이 있어요.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있어서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캔들만 보게 되면 좀 변태 기질이 좀 있어요.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항상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고 백신 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임상 결과도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제넥신도 한 번쯤은 이슈가 돼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군들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NHN 한국결제인데요. 한 차례 상승을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되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권역의 매물 소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언택트 쪽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결제 쪽에 있어서의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개선 폭은 여전히 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5만 원대, 5만 5천 원대에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5만 5천 원 윗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5만 5천 원짜리대를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박스 번역으로 만약에 놓고 봤을 때에 보게 되면 딱 중심 가격이에요. 한 21선짜리대에 평균 단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5만 9천 원대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처럼 개파락 출발해서 종목들이 좀 밀리는 NHN 사이버결제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24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죠.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해지면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8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의 강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들 계속해서 횡보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마찬가지로 기술주들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도 비슷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지 않네요. 삼성전자 0.7% 하락세 나옵니다. 오늘 이번 주에 5만 5천 원대까지 좀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5만 4천 원대 깨고 오늘은 5만 3,7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낙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0.24% 약보합권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해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했죠. 오늘 82,2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이틀 전에는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80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은 1% 넘는 낙폭 기록합니다. 어제 이어서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고 76만 6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언택트 업종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장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네이버 1.5% 넘게 하락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1%가 넘게 빠지네요. 31만 8,500원대, 32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하락이네요. 특히나 낙폭도 큽니다. LG화학은 2%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들, 기술주 쪽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연동되면서 52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 오늘 2% 넘게 낙폭 키우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다시 한번 9위권까지 진입되면서 어제 거래 마감했죠. 어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일단 어제 현대차는 장 막판에 실적을 발표했고 호실적 발표와 함께 5% 이상 급등을 나타냈는데 오늘 조금은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2만 3천 원대. 하지만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삼성 SDI는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5% 넘는 하락세 38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22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2199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하루 만에 78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796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시젠 1위부터 5위권까지 중에서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0.7% 상승은 나옵니다. 어제 20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1만 2,400원대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에코프로비엠 그대로 빠지네요. 2% 넘게 빠지면서 14만 원대 현재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종목 바로 제넥신입니다. 이제 시총 7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단숨에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 넘는 급등 흐름 이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백신과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제넥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7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KMW 2%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2% 넘게 빠지면서 18만 1,000원대. 어제 권리락과 관련된 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제까지는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 1% 넘게 빠지면서 24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개장 상황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요즘 시황은 항상 예측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시황을 딱히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추세는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1인치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황이나 이것저것 걱정하기보다는 종목과 섹터에 집중하는 면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말이기 때문에 조정 양상을 보일 텐데 부러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추세가 아직 이탈된 건 없고요. 여전히 21선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섹터에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장 전체를 보면서 요새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리드를 하고 있죠. 그 배경하고 시젠이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또 한 번의 상승을 내면서 또 다른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의 주가 전망과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오늘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것은 코로나19가 예상외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판이 커졌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민간시장 영역에서 정부 주도의 예산으로 진단키트나 치료제나 백신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 예산으로 뭐 치료제가 나온다래도 싹쓸이 해버리고, 먼저 렘데시비르도 싹쓸이 하더니 이번에 백신도 뭐 그냥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 하면은 다 확보를 해버리니까 여타 국가 입장에서도 손만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체들 모아다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개발을 해라, 예산 지원하겠다, 이러는 형국이 되니까 이제 파이가 커진 겁니다. 그 와중에 시젠이라는 기업은 제가 아마 10만 원대에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젠은 기존의 기술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이전에도 진단시약 쪽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의 판로를 노렸었는데, 제약 판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판로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쉬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판로를 하다가 로쉬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을 맺다 보니까 독자적 판로망을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독자적 판로망을 구축하던 중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인 판로망을 갖춘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진단 키트가 동시에 세 개의 시약을 진단하는 것은 아마 시젠이 세계 최초일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확성과 동시에 하는 것이 드는 게 유럽에서 나타났을 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됐었고, 연이어서 미국과 남미 쪽이 확산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가 팔려 나갔는데, 진단 키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젠이라는 기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는 진단 키트 판매가 이제 주겠지만 그 이전에 진단 키트를 운전하기 위한 장비가 같이 들어가서 전 세계에 이제 판로망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됐다는 얘기죠. 아마 가을이 되면은 독감이 다시 유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게 독감과 코로나19를 같이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진단 장비 만드는 것도 아마 시젠이 세계 최초로 또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피크고 이 실적 넘어서는 좀 꺾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요새 고쳐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실적 피크가 아니고 실적이 계속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증권사 추정치마다 달라지겠지만 올해 추정치가 보통 4천억에서 한 7천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4천억에서 7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은 시젠이라는 기업은 그동안에 돈을 벌어본 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저 매출 1,000억에 작년에 영업이익 200억 이렇게 하던 회사가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 5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진단 시약, 진단 타겟으로 하는 걸 프로젝트 100
100가지 진단시약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가지 진단시약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시즌이야말로 성장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권사의 목표가가 점차 상향돼서 나오는데 조만간 아마 30만 원 목표가 제시하는 증권사가 나올 걸로 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인데 올해 영업이 5천억을 낸다면 퍼밸류 10배입니다. 10배.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글로벌 진단업체의 보통 평가받는 기준이 한 20배에서 30배 받고 있으니까 20배를 받는다면 한 10조, 10조 목표로 하면 40만 원이 늘 텐데 그게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제시할 때에도 과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10만 원대에서 한 4개월 홍보 후에 지금 움직였는데 일단 또 20만 원 갔기 때문에 또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궁극적으로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간다면은 아마 40만 원도 그렇게 과한 목표고는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추적해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성장주가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기업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즌을 이제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이쪽이 요새 굉장히 시세를 급등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벌써 시가총액이 7조를 넘었죠. 이런 게 왜 또 일어나느냐? 마찬가지로 치료제나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치료제보다는 백신의 시장이 훨씬 크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치료제를 한 11건, 백신이 2건의 임상 실험 중인데 이 치료제라는 게 이제 속도전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 독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는 한껏 이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껏 이동성을 빨아들여서 먼저 진출하면 다 먹으니까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한 가지 투자하시면서 이제 그 우려되는 사항이 만약에 1등이 안 되고 후순위로 밀리면 모든 게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벌써 시가총액 오늘로서 8조가 넘었는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업체가 치료제 선점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그 수익도 중요하지만 위험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치료제나 백신 쪽은 지금 따라가기에는 시세의 연속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쪽이다. 그리고 안 됐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들어온 종목 중에서 좀 최근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온이에요. 일단 유니온은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 적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온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특수 시멘트나 백대 시멘트 이런 것은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은 거의 시토류 관련주라고 좀 다 아시고 있죠. 그리고 시토류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그 영사관을 폐쇄한다. 이런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과열화되면 이런 그 시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거의 한 30% 정도 상한가인가요?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한 9% 이상 급등 중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기에는 뭐 물론 충분히 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슈 테마를 받아서 테마성으로 그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존 보유자 영역 내지 이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손절 라인을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이 손절 라인이 일단 오면 뭐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손절 라인이 안 오고 이게 계속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일단 그냥 매수해서 그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자 영역이고요. 온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예요. 현대차도 뭐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실적이 좋은데, 실적은 뭐 생각보다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데 지금 그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현지스타도 제가 예전에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여기서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현대차는 일단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일단 그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오늘 뭐 많이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눌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굳이 따라가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 눌리는 시점 좀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뭐 3월달 뭐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는 그나마 그 신차 그 매수 판매가 좀 많이 증가를 해서 그나마 선방을 해주었는데 그 해외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아직까지도 뭐 판매세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그 부침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주 해서 이 종목이 이슈를 받았고 수소차 전기차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일단 이 종목은 뭐 2분기 실적은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지만 예상치는 좀 상회를 했어요. 했고 이제 내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수도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또 하반기에도 이 신차 그 출시할 예정이 있어요. 다양한 라인업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이제 수익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뭐 차트로 접근하셔도 기존 보유자는 뭐 계속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를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뭐 SK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SK 하이닉스는 뭐 일단 실적은 괜찮은데 답답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 하이닉스는 뭐 그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서버용 디램 수요가 상당히 조금 증가됐어요. 이제 코로나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서버 증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서버 그 디램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2분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일단 이 종목은 하반기에도 그 5G 스마트폰이 뭐 주요 그 고객사들의 그 스마트폰 그 출시가 대기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 휴대폰 그 반도체 부분 그리고 이제 또 게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게임 출시로 인한 그런 메모리 수요가 아마도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반기에는 또 디램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고정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 좀 이런 뉴스가 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급도 차트를 보시면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위에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차트는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그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입장에서는 신규 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데 신규 매수는 좀 더 지켜보셨다가 지금부터라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셨다가 그때부터라도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해도 되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유튜브로 문의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은 관망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일단 이틀 연속 상한가 달성을 했다가 어제는 이제 상한가 달성하고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은 지금은 가능한 시점이고 오전 중에 이제 원고 준비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해서 전량을 다 끌고 가시기보다는 수익을 챙길 때 챙기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인데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잡으면 그냥 상한가 말아 올리고 막 그냥 투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단 지금 기업의 어떤 그런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모두 다 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챙길 때 챙기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인다면 수익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도 좀 옮겨 타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 자체의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일단은 정고점 부근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분할 매수 접근은 천천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지금 기존에 이제 계속적으로 부딪혔던 7,300원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상승 시도를 해주다가 이제 못하고 눌리고 반복을 했거든요. 한 3번 정도 지금 반복을 해줬고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해줄 때는 한번 저 박스 라인을 좀 상단을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매물 구간, 정고점 구간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덜어내셨다가 하단에서 다시 잡고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자.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정고점이나 신고가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지만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풍재지입니다. 일단 제가 화요일에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접근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장 시작했을 때는 일단 1,900원 선을 좀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1,800원 밴드 라인 전일 이제 봉을 만든 그 중간봉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800원 정도 회복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와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추세가 상승이 나오면 바로 윗자리에서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눌림목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지, 그리고 양은 양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자리는 그냥 관망을 하자. 너무 바닥권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무릎에서 사서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신풍재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험 매물들이 어느 정도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고려해서 너무 종목에 관해서만 뭐 매매 대응을 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재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눈에 들어오는 종목 제놀루션이라고 이제 오늘 상장을 했어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2배 출발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9%대에서 10%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체외진단 의료기 업체인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흐름을 보자면, 이미 상장하기 직전부터 코넥스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회사의 성장성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긴 해요. 근데 뭐 실적을 열어보자면 좀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건 좋지만 조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선 열려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따라가시면은 우선 그냥 기본적으로 물리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할 땐 보지 마시고 큰 하락폭 보시고 이 정도 거의 21선 라인에서의 영향을 그때 매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들. 그러면 한 27,000원 정도 라인이 포착은 되잖아요. 그 라인이야말로 조금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관계 아닌가. 이미 조금 공모가 대비 너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분봉을 보더라도 한번 시작부터 급등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원체 출발이 좋아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요 구간대 장 초반에 매수해서 큰 거래량 나오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또 한번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신다면 말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하지만 한 35,000원 라인은 도달한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회사의 성장성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역시나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올리패스예요. 자, 올리패스인데요. 19,500원에 4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 대응을 하셨고, 아마 뭐 어제나 아니면은 요때 언젠가요? 7월 15일 날 매수 대응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뭐 그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상장하고 난 이후에 좀 주가가 큰 흐름 못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나서 이제서야 상장하고 나서 좀 횡보했던 구간대 한 2만원대 라인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는데 다만 역시나 바닥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닥 확인하면서 윗라인 대응을 한다면 사실 현재 구간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갭은 한 22,500원까지 보이긴 해요. 근데 19,500원에 40% 보여 계시거든요. 그러면 22,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이상으로는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2,500원 윗라인으로 보자면은 22,000원 위로는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꽤나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22,000원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출회되기도 하고, 일단은 밀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 흐름이라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22,000원 이상부터는 천천히 보시면서 매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엑토즈 소프트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엑토즈 소프트 관계사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급등한 이후에는요, 항상 조정이 나와요. 안 그런 종목은 없어요. 이 조정 끝나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엑토즈 소프트도요, 최근에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또 급등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급등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다시 한번 또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죠. 대표적인 거 SK바이오팜 관련주들 역시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상장일이 좀 멀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도 되지만, 다만 바닥 라인에서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고점 라인 부분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라서 많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불안해요. 매수 대응을 한다면 역시나 만원대 완전 초반대에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펀드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급 포인트 체크해 보자면은 수급 이렇게 없었나요? 수급은 좀 아쉽긴 한데 차트상의 흐름은 너무 좋아서 조금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1,000원 아래에서 매수 대응하시고 반등이 크게 나올 때 정리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솔루션 4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매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익권은 40%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도 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종군당 바이오 현재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오늘은 43,000원대까지 시작해서 고가를 높인 상황이고요. 유니어 머티리얼 어저께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4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연결을 해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대부분 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는데 유니어 머티리얼 어제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화분이 오늘 보니까 좀 저가까지 낮추면서 8,120원대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한국화분 같은 경우 9,000원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파동이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 구간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후로는 종목에 대한 실적,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을 거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이유 없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가시는 게 조정 시에 분할 매수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분 최근이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니 추가 매수를 할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온 머티리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될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시다시피 그 미중 무역 관련해서 전일 그 이슈가 크게 나왔죠.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를 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스가 한동안 그 관련 섹터 중에서 이제 미중 무역 관련 전쟁에 대한 수혜주들 중에서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현재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어제부터 좀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종목 현재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슈가 제가 봤을 땐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매도할 필요 없이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글벳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글벳이라는 종목은 그 동물 관련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돼지 열병으로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돼지 열병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돼지 열병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큰 홍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잠잠해지게 되면 여름철이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큰 이제 전염병들이 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신경을 써서 좀 케어가 되겠지만 동물들, 가축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적인 부분들이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목표가를 정고점 부근인 한 9,500원 정도를 잡고 9,700원 정도를 잡고 손절가는 약 한 7,600원 정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알콜 12%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최근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죠. 그리고 캠시스 12%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0.8% 이상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오늘도 역시나 이 3%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이 2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캠시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3,0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매도 타이밍이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가 흐름이 좀 굉장히 있어요. 최근에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그냥 오르면, 적당히 오르면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캠시스 목표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잃는 게 중요해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려쳐서 수익 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닥 라인 잡고 바닥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너무 좋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꼭 생각하시는 게 좋지만 역시나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JMTC예요.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수익을 좀 크게 보기도 했어요. 제가 6월 말쯤 말씀드려 수익 났는데 이게 또 그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으면서 다시 수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2분기 하반기 실적으로서 관심 있고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체크해드리고 매수가 잡아드릴 텐데, 매수가는 이제 12,6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역시나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뭐 별다른 무리 없이 투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실적표라는 거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JH까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